자, 다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거 영상 하나를 준비할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20분 찍는데, 요거 자료 같은 거 준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영상을 한꺼번에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에 좀 많이 찍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 14, 15차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묘청과 이자겸의 반란에 대해서 봤었죠. 그만큼 고려사회가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려사회가 이제 점점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무신정변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합니다. 앞뒤 전기 후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 앞을 전 후로 구분을 합니다. 무신정변의 배경을 하나씩 보면 일단은 당시 왕이 좀 또라이 연기 잘해 이 아저씨. 사극에 잘 나오는 아저씨인데 연기 잘해요.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왕이 완전 약간 좀 또라이 같은 그런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의종의 실정, 정치적인 이제 실수라기보다 잘못이죠.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향락을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사회가 당시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죠. 너무 문벌귀족이 다 해먹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모순들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당시 무신, 그러니까 장군들이야. 얘네들 그냥 쫄병도 아니고 이제 작은 군인들도 아니고 장군들인데 이 장군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장군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무신들 장군급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었는지 사례들을 봅시다. 당시 이 사람이 정중부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자면 한 참모총장급 되는 그런 장군이야. 근데 얘를 당시 문벌귀족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을 치른 이제 문신들이죠. 문신이라는 건 이제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신들은 정치인, 무신들은 군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장군들. 이 문벌귀족이, 정중부의 수염을 술 처먹다가, 그냥 술김에 이거를 태워버렸어. 재밌다 하면서 막 태워버린 거야, 여기를. 당시 기록을 보면은, 내시 김돈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김돈중의 아빠가 누구냐면은,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었던 김부식이야, 김부식.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야. 그래서 김부식이 빡쳐가지고, 김부식이 빡친 게 아니라, 여기 정중부가 열받아가지고, 얘 김돈중을 주먹으로 패버렸어. 군인이니까 힘이 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김부식이 열받아가지고, 김부식이 화를 내고 왕에게 정중부를 처벌하자고 아뢰었으나,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김돈중, 정중부의 사이가 안 좋았었고, 참모총장급인데, 얘네 문벌 귀족들, 얘네 가문이 좋은 집안 애들이 막,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어떤 또 사례도 있었냐면은, 당시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얘도 거의 참모총장 뭐 그런 급이야. 3스타 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얘가, 당시 문벌 귀족 오품이었던, 자기보다 등급도 낮은 애야. 등급도 낮은 문벌 귀족 한뢰한테 놀러 갔다가 뺨을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뺨을 맞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옆에서 왕이랑 또 다른 이제 문신들은 정신들이라고 그랬죠. 이 정신들은 서로 웃고 떠들고 보면서 막 놀고 있고 밑에 있었던 이제 군인들이 열받는 거죠. 당시 군인들은 승진 최고 등급이 아마 3등급 정도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여기 상품. 네, 요 문신들은 1등급까지 최고 등급까지 또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맨날 놀러 가면은 거의 호위병 취급만 하고 차별을 하니까 되게 열받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특히 이제 하급 군인들 뭐 6품 군인이나 뭐 8품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하급 군인들도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니까는 월급도 얘네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게 바로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씨를 말려라. 문신들의 씨를 말려라. 그래서 당시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이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무릇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서리, 그러니까 하급관리야. 문신 중에서도 하급관리인데 서리라 할지라도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려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죠. 그리고 당시 정치를 또라이같이 했던 왕은 폐위가 됐었고 새로운 의종의 동생이 명종으로 즉위를 합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나라의 권력은 군인들이 쥐게 됩니다. 군인들이 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정중부가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정중부가 정권을 장악을 하고 당시 군사작전 회의 기관이었던 중방이 핵심적인 권력 기관이 됩니다. 우리 원래 고려의 정치적인 관청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있었죠. 여기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소문화성, 상서성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작전 회의에 있었던 그런 관청을 그런 중방을 핵심적인 관청으로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중소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이런 것들은 거의 유명무실한 관청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정치인들이 있었던 정치인들, 그러니까 문신들이 주도를 했었던 관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자,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군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정치가 제대로 잘 될까 안 될까? 얘네들의 원래 첫 번째 목적은 문신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뭘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없었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었던 정중부, 이방, 이고 이 세 사람이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정중부가 결국은 차지하기는 합니다. 중간에 이방, 이고는 죽여버려. 정중부가 죽여버려요. 얘네 둘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 밑에 있었던 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여서 권력을 잡고 경대승은 근데 병으로 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민이 권력을 잡고 그러다가 이민 또 밑에 있었던 최충원이 또 이민을 죽이고서 잡고 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최고가 되기 위한 권력 다툼을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초반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나오죠. 그러다가 요게 안정기를 접어드는 게 바로 최충헌 때부터입니다. 최충헌이라고 하는 요 군인 때부터 이 최충헌이 아들이었던 최우,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최항, 요 세 사람에게 물려주는 요 60년간은 굉장히 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요때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왕은 따로 있어. 왕은 명종, 그 다음에 뭐 신종 그렇게 있는데 그 왕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권력자 군인들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 군사 정권을 안정시켰던 최씨들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최씨들. 자, 그래서 최씨무 신정권을 보면은 아이고, 얘 정중부는 이 정도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최씨무 신정권의 최충원이 처음에 권력을 잡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인 최우가 권력을 잡는데 얘네 군인들은 권력을 잡을 때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권력 기관들을 설치를 하나씩 하는데 먼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권력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중방이라는 그런 권력 관청이 아니라 여기는 군사작전 회의 기관이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 교정도감이라는 관청에 모여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최고의 권력 기관을.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앞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암살당하거나 죽거나 막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최충원은 도방이라고 하는 경호부대를 좀 확대하고 도방이라는 게 원래 경호부대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최우라는 사람은 정방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인사, 관리들을 마음대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막 임명하는 거야. 자기네 집에다 이거를 설치했어. 정방이라는 관청을 자기네 집에다가 설치를 했었어. 근데 이때는 좀 문신들을 조금씩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군인들끼리 정치하려고 하면 힘드니까는 정치인들을 조금씩 이제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특별부대인 삼별초를 설치를 합니다. 삼별초라고 하는 부대를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왕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 군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고 그래서 통치 질서가 붕괴된다. 예전에 있었던 고려의 모든
정치적인 관청은 유명무실화됩니다. 요 관청들, 요런 것들은 이제 거의 아예 없는 관청 취급이 되고, 군인들이 설치했었던 아까 교정, 도감이나 아니면 삼별초 그런 관청들이 핵심적인 관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에 소홀한다. 얘네들은 처음부터 문신들을 죽이자. 그거 하나만 목표였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 자기 재산을 늘리거나, 부정부패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민생 안정에 소홀히 해서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의 봉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무신정권기에는.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봉기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야.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 만적의 봉기도 중요합니다. 만적의 봉기. 김삼이 효심은 그냥 넘어가고, 망이망소이부터 이때 당시 무신정권은 여기 1170년도부터 1270년도까지 딱 100년 유지되는데, 이때 동안 일어났던 반란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반란들이 일어났었죠. 그만큼 이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공주의 명학소에서 일어났었던 망이망소이의 반란을 먼저 보면은, 당시 명학소라고 하는 곳은 향부곡소라고 하는 고려사회에서 약간 차별받던 지역의 주민들이었어. 명학소, 공주의 명학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망이망소이는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주민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이 망이망소이가 자기네 명학소 주민들을 이끌고서 공주 관청을 습격을 해가지고, 공주 관청을 습격을 해서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차별받는 명학소가 아니라 우리를 군현으로 승격시켜달라. 우리 동네를 군현으로 승격시켜달라. 얘네들 세금도 더 많이 냈었고, 국가에서 여기저기 공사판도 맨날 끌고 가서 일시키고, 그래서 약간 차별받는 그런 소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습격을 해서 우리 동네를 좀 군과 현으로 승격시켜달라. 군이나 현으로. 그래서 당시 왕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는 결국은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합니다. 현으로 승격하니까는 얘네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주민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이제 반란이 멈췄는데, 이때를 틈타가지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서 주모자인 망이망소이를 체포해가지고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망이망소이의 반란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농민봉기는 만적의 봉기입니다. 만적의 봉기. 만적이라는 당시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최충원의 노비. 요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노비들끼리 사는 게 거지 같다 막 하면서 신세한탄 하다가 자기들끼리 우리 노비들이 당시 동네 노비들 개경 얘네 수도 최충원 최고 권력자의 노비였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들 다 모으면 한 수천 명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반란 일으키자라고 해가지고 일으킨 거야.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래서 얘네가 먼저 최충원을 죽인 뒤에 각기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이제 천민들의 호적을 불태워서 천민들을 모두 없앤다면은 공경장상이라도 이제 왕도 그리고 장군도 재상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분 해방을 추구합니다. 약간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1200년도인가 일어났던 반란이야. 여기 보면은 만적이란 어디 갔어? 1198년에 일어난 반란이었는데 지금부터 거의 한 1000년 전인데 평등이라는 걸 추구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반란인데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같이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던 순정이라고 하는 요 노비 한 놈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정보가 최충원한테 들어가서 얘네들이 사전에 다 잡혀가지고 강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요게 만적의 봉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민천민 봉기가 무신정권기에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점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또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몽골하고 3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 1230년대부터 1270년대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를 전쟁을 벌이는데, 몽골은 당시 원래
우리가 이제 얘네는 원래 목표가 아니었었고 원래 중국 쪽을 원래 먹는 게 먼저 최우선 목표였었습니다. 당시 금나라, 송나라가 있었고 몽골이 점점 이제 영토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금나라, 송나라를 치는 게 먼저였었어. 그래서 막 금나라, 송나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었던 몽골의 사신 외교관 한 놈이 의문의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1231년에 몽골 사신 중에 한 놈이 우리나라에서 의문사 국경 집안에서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몰라.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근데 몽골 애들은 우리 고려를 의심했었어. 고려 니네가 죽였지?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쳐들어오진 않다가 한 6년 뒤인 1237년에 갑자기 쳐들어와요. 얘네가 왜 그러냐면은 1231년까지는 아직은 여기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1237년이 되면은 중국을 다 먹어. 여기 금나라를 다 먹습니다. 금나라를 다 먹고서 영토도 이 정도로 막 넓어져요. 6년 만에. 그래가지고 좀 안정됐고 여기 남송을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우리 송나라랑 친한 고려가 있었죠. 얘네가 도와주지 못하도록 고려를 한번 손봐주러 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몽골과의 전쟁입니다. 몽골과의 전쟁. 그래서 몽골이 1231년에 쳐들어오는데 여기 최씨 당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최우는 일단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일단 몽골하고 화해하는 척을 해요. 강화는 화해입니다. 화해하는 척을 했다가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강화도에는 이제 그 섬이기 때문에 몽골 애들이 쉽게 쳐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화도로 쳐들어가니까는 몽골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 침입 때부터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고려 궁궐터가 있습니다. 여기 강화도에 가면은 고려 궁궐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3.9밖에 안 돼. 여기 볼 게 별로 없어. 요 건물 딱 거의 하나야. 그래가지고 고려에 가면 지금도 강화도로 이제 고려 궁궐터가 옮겨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싸웠었어요. 그랬었는데 왕을 비롯한 이제 최충원 같은 군인들은 강화도로 도망갔어. 그래서 육지에 남아 있었던 하층민들이 오히려 몽골이랑 싸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제일 대표적인 몽골과의 전투 중에 하나는 처인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때 당시 김윤후라고 하는 요 스님이 여기 처인성, 지금의 처인은 용인입니다. 용인 지방. 용인에 에버랜드 있는데 알지? 에버랜드. 거기에 처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어. 처인. 용인시 처인구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있네요. 처인구청. 그쵸? 처인구청 있죠? 그래서 여기 용인이야. 용인에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요 스님이 지금 보면 여기 화살을 쏘고 있죠. 요 화살을 쏜 게 당시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윤우는 그 뒤로 이제 스님 복장을 벗고서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관직을 받아서 군인이 됩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4차 전투인가? 4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도 한번 몽골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때는 노비들한테 싸우자고 했는데 노비들이 무서우니까 못 싸워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김윤우가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리면서 야 이거 찢었으니까 쟤네 물리치면 자유야 라고 하니까 얘네가 막 미친듯이 싸워가지고 이겼어. 몽골 애들을 이겼어요. 여기는 부곡민이죠. 처인이 당시 부곡입니다. 처인 부곡은 원래 국가로부터 약간 차별받는 향, 부곡, 소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부곡민이랑 스님이었던 김윤후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총사령관 살리타를 죽였었고 충주성에서도 김윤후가 여기 장군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2차 때는 스님이었다가 4차 침입 때 한 10년 지나서요, 이거. 처인성 전투 이후에 10년 지나서 충주성 전투 때 노비 문서를 막 찢어가지고 쟤네 몽골 애들 물리치면 자유야 라고 하니까 몽골 애들이 미친듯이 싸워서 결국은 이깁니다. 몽골은 이제 아까 지도 봐서 알겠지만은 전 세계 최강 군대야, 얘네. 근데 우리가 몇 번 이겼어, 얘네들. 몇 번 이겼어. 그랬는데 얘네를 계속 막기가 어려우니까는
몽골도 이제 계속 전투하기가 좀, 너무 오래, 30년, 거의 한 40년 동안 싸웠는데, 계속 싸우기가 어려우니까는 몽골이 고려 왕한테 협상을 요구를 해요. 근데 당시 고려의 지배자는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 왕이 아니라 군인들이라고 했었죠. 군인들이라고 했는데 몽골은 왕한테 협상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왕이 몽골 쪽에 가가지고, 당시 왕이 원종이었는데 원종이 몽골 쪽 애들하고 협상을 해서 왕만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왕만 돌아가요. 왕과 문신들만 돌아갑니다. 강화도에는 군인들, 아까 그 무신들을 놔두고서 왕만 돌아갑니다. 왕만. 근데 강화도에 있는 무신들, 군인들은 개경으로 돌아가면은 몽골한테 죽을 게 뻔하잖아. 그쵸? 왜냐면 도망쳤단 말이야. 강화도로 도망쳐서 전쟁했단 말이야. 40년 동안 몽골이랑 전쟁했던 애들이 무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왕이랑 같이 개경으로 들어가면은 죽을 게 뻔해.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군대인 삼별초를 중심으로 해서 항전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삼별초의 항전이죠.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강화도에서 왕이랑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개경으로 돌아갔지만은 군인들은 돌아가면은 잡혀 죽을 게 뻔해, 몽골한테. 그래서 강화도에서 도망쳐가지고 진도와 제주도를 거치면서 항쟁을 합니다. 강화도와 진도와 제주도를 거치면서 배종선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쟁을 열심히 하나, 나중에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대, 그러니까 왕의 군대와 우리 고려 왕의 군대와 몽골의 연합군대한테 결국은 진압당하게 됩니다.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몽골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친선관계에 들어가죠. 왕이 이제 협상해서 개경으로 돌아갔다고 했었죠. 다만 그냥 공짜로 돌아간 건 아니고 왕이 이제부터 몽골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간섭기를 배울 겁니다. 원의 간섭기, 몽골의 간섭기야. 이게 원이 이제 몽골의 나라 이름이야. 자, 영향을 보면은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당시 불교 경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새롭게 만드는 불교 경전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목탑이 몽골에 의해서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게 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